수능 특강 114쪽 유전 정보와 염색체 내용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염색체는 세포 안에 있으며 유전 물질인 DNA가 포함된 구조이다. 염색체에 DNA가 있는 거죠. 염색체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이렇게 뭉쳐요. 이렇게 뭉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된 것을 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될 때 염색체가 되는데, 이 DNA가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잘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잘 쌓여져서 뭉쳐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세포가 분열할 때 딸 세포로 이동해 염색체가 이동하죠.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간기 때는 핵 안에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것을 이제 염색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염색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이동과 분리가 쉽도록 두껍게 응축된다. 응축된 애가 염색체가 되는 거고, 원래는 염색이 잘 된다라고 해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핵 안에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는 상태를 염색사라고 한다. 풀어져 있으면 염색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두꺼운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관찰이 됩니다. 염색체 구조.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뭔가 잘 포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염색체에서 DNA는 히스톤 단백질을 감아 뉴클레오솜을 형성하며, 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 DNA의 그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자, DNA랑 히스톤 단백질이랑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의 염색체는 많은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원체라고 하는 부분은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으로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입니다. 방추사가 붙어서 염색체를 양 끝으로 끌고 가죠. 그때 붙는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자, 유전자, DNA, 염색체, 유전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유전자는 이 DNA가 엄청 길잖아요. 그 중에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그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요 어떤 유전자가 있고, 또 DNA 어떤 부분에는 다른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자, 개체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이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DNA 한 가닥에도 유전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DNA 유전자를 이루며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어 유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하나의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서로 다른 부위에 있다. 이런 거 읽어 두셔야 되고, 염색체,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 모양으로 응축되고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고, 염색체는 DNA를 포함함으로 하나의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염색체는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안에 염색체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전체는 한 개체가 가지는 모든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이다. 유전 정보 전체를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유전체라고 불러요. 옆에
자, 염색체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복합체이죠. 히스톤 단백질하고 같이 이제 뭉쳐 있고요. 자, 무엇은 염색체의 잘록한 부분으로, 동원체 말하는 거겠네요. 동원체는 잘록한 부분으로 세포 분열 시에 방추사가 부착되는 곳이다. 사람의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두껍게 응축되어 있다. 아니죠. 예. 세포가 분열할 때 가는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다. 반대고, 유전체는 개체의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이다. 유전자죠, 유전자. 예, 특정 부분의 유전자를 의미하고 DNA 전체, 유전 정보 전체 이런 게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DNA 구조. DNA 구조는 이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죠. 이중 나선 구조. 자, DNA 이제 기본 단위는 인산과 당과 염기인데, 예, 이걸 합쳐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인산과 당은 뼈대를 이루고요. 염기는 이 끄트머리에 나와 있죠. 예. 염기의 서열이 그 유전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 염기의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어떠한 배열로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형질이 결정되고. 하나의 염색체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함께 있다. 뭐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때 그 둥근 모양 유전자는 어떤 염색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염색체에는 색깔에 관한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색깔에 관한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염색체 안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관한 모양에 관한 유전자랑 색깔에 관한 유전자가 따로따로 염색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유전됐던 거고요. 근데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하나의 염색체에 많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서로 연관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관됐다. 그런 애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 갈 때 같이 가요. 예. 자, 하나의 염색체 수많은 유전자가 함께 있으며 이렇게 여러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는 경우 연관되었다고 합니다. 예, 연관이라고 하고, 연관된 유전자는 연관군이라고 부르고, 한 연관군에 속한 유전자들은 교차나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가 분열할 때 같은 딸 세포로 이동한다. 교차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이거 둘은 상동 염색체인 거 아시죠? 그죠? 상동 염색체가 뭐 이런 식으로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서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연관됐던 게 교차가 되면서 이게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다시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안 일어난다면 연관된 유전자는 같은 딸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들이 같이 있는데 그거를 연관됐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핵형이라는 말을 쓰죠. 핵형은 염색체의 형태적 특징인데, 염색체를 광학 현미경으로 볼 때 모양과 크기 이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수나 모양과 크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염색체 내부에 그 DNA 하나하나의 염기 배열은 몰라도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동물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종에 따라서 핵형이 서로 달라요. 혈액형 말고 하여튼 그 염색체 형태가 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개수와 수와 모양 등이.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성별 같은 거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병 가운데 뭐 염색체 수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염색체 수가 다른 거는 핵형 분석을 알 수가 있고,
염색체 모양이나 크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백혈구 같은 데에 그 핵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체세포 분열하는 중기의 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중기 때는 이제 잘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22번까지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해내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이제 성염색체도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뭘 할 수 있냐? 성별할 수 있고, 일단 염색체 수나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형 분석을 하면. 뭐가 뭐냐? 자, DNA의 기본 구성 단위인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진 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무엇은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등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핵형. 염색체 수가 같은 서로 다른 두 종의 생물종은 핵형이 같다. 수만 같고 뭐 모양이나 크기는 다를 수도 있잖아. 이건 핵형이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핵형은 간기 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중기 때, 중기. 간기 때는 염색체가 보이지가 않고요. 분열기 중 중기죠. 분열기 중 중기 때 사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탐구 결과 보면은 핵형 분석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제 염색체고요. 번호는 이 크기 순으로 먹입니다. 제일 큰 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1, 2, 3 이렇게 먹입니다. 네, 이게 염색체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건 1번이라고 하는 거고, 한 개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염색체는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 근데 모양과 크기가 같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거야. 옆으로 조금 뉘어놓은 것 뿐이야. 요 둘을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자, 그래서 이거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지금 이 사람의 염색체는 22쌍이 있는 거고, 한 쌍마다 이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22쌍에다가 이제 XY, XX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는 이제 46개가 있는 거죠. 전체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수로 세자면.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이런 거 그래도 아시죠? 요렇게 생겼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한 개의 염색체이고, 염색 분체는 두 개야. 이렇게 요거 각각이 염색 분체잖아. 염색 분체. 그래서 만약에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보면 이건 염색체 수고요. 염색 분체는 지금 46개 곱하기 2 해가지고 지금 92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염색 분체 수는 지금 이 사진에 지금 92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까지는 상염색체고,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건데, 이 끄트머리에 XX가 있는 경우가 있고 끄트머리 XY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XY는 남자의 그 성염색체이고요. XX는 여자의 성염색체이고. 이거 좀 아시죠? 자, 총 23쌍이고 개수로는 46개고 염색 분체는 92개고,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이고요. 사람은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를 가지고, 성염색체는 맨 끝에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 남자는 XY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핵형 분석을 하려면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합니다. 제일 관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백혈구에서 체세포 분열을 유도한 후
중기에서 세포 분열을 중지시킨다. 그 다음에 그 염색하고 카메라가 부착되는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리해 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염색체는 여자는 XX, 남자는 XY고, 그 사람의 체세포를 핵형 분석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있는데 이거를 형태적 특징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다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은 거. 사람의 체세포는 22개의 상염색체, 1개의 성염색체가 있다. 개수로 썼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죠? 22쌍이라고 하면 괜찮겠죠? 틀렸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이거는 맞는데 이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전자들이.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뭐 사람의 뭐 눈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 같은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그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했죠? 자,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사람의 체세포의 핵형 분석을 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하나는 어머님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상동 염색체는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근데 뭐 같은 형질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 쌍꺼풀을 결정한다던가 아니면 뭐 피부 색깔을 결정한다던가 뭐 이런 유전자들이 쌍꺼풀 유전자가 있고 외꺼풀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관계를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조합에 의해 표현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부모한테서 하나씩 물려받는 거고요. 근데 그 대립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하는 형질을 눈꺼풀의 모양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눈꺼풀의 모양이 쌍꺼풀인 경우가 있고 외까풀, 이게 외까풀이라고 하네요. 외까풀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얘네가 지금 염색 분체니까 2개 그린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쌍꺼풀 유전자가 D래. 근데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는데 요게 스몰 D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라지 D와 스몰 D가 만나면 우성인 거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라지 D가 우성이기 때문에 쌍꺼풀 유전자가 외꺼풀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나옵니다. 근데 요 같은 위치에 둘 다 지금 외꺼풀 유전자가 있는 거죠. 이거 열성이잖아요, 열성. 이거 열성이기 때문에 둘 다 외꺼풀이어야지 외꺼풀이 나오는 거예요. 우열의 원리 아시죠? 열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가 만나면 우성 유전자가 발현되니까 이게 2개가 만나면 라지 D, 스몰 D 만나면은 쌍꺼풀이 생기고, 스몰 D, 스몰 D가 만나면 외꺼풀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핵상.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로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로 표시한다. 핵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2쌍으로 있는 경우에 EN으로 우리가 핵상을 표시할 겁니다. 근데 체세포는 이제 EN으로 표시하면 되지만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감수 분열을 했기 때문에 N으로 표시하는 거죠. N. 핵상을 N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한 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둘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잖아, 생식세포는.
그래서 n은 4, 염색체 수죠. 이거는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상은 n이냐 2n이냐 이렇게 나타내고 염색체 수를 2n은 8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4쌍이 있는 거고, 그쵸? 총 4쌍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 요렇게 표시하는 거죠. 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고, 얘랑 얘는 상동 염색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둘은 상동 염색체고, 요 둘 상동 염색체고, 요 둘 상동 염색체지. 총 4쌍이 있는 거죠. 4쌍. 염색체는 8개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되는 X자 모양의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 두 가닥이 각각 염색 분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왜 똑같은 애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제 분신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세포 분열하려면은 DNA가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복제를 해 놓는 거죠, 복제를. 그래서 염색 분체는 DNA가 서로 같아요.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이 둘은 유전 정보가 같아요. 근데 상동 염색체끼리는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상동 염색체는 이 둘은 같죠. 라지 D 같지. 근데 이거는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고, 이게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지는 않아. 염색 분체끼리는 복제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를 미리 복제를 해놔요. S기 때 이제 복제를 해 놓습니다. S기 때. 자, 간기 중에 이제 G1기, S기, G2기 있는데 S기 때 복제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가 되면은 염색체 형태로 이제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고, 분열하게 되면은 각각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딸 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분신이야, 분신. 염색 분체는.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대립 유전자가 있으며, 대립 유전자 구성도 같다. 염색 분체 분리. 체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요. 생식 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1분열과 2분열이 있는데, 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일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이따 나오면 다시 하고요. 상동 염색체 중 한 개씩만 있어 한 염색체가 한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세포의 핵상은 N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N. 쌍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핵상은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거지. 모모는 세포가 분열할 때 관찰되는 X자 모양의 염색체에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말합니다.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의 대립 유전자 구성은 서로 다르다. 자, 염색 분체의 대립 유전자 구성은 서로 같습니다. 염색 분체는 상동 염색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두 염색 분체는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 세포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 분체는 분리됩니다. 자, 세포 주기.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포도 살아가다 보면, 중학교 때 배우죠. 세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등치가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물질 교환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세포의 부피는 세제곱비로 커지는데 표면적은 제곱비로 커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좀 이렇게 모자라는 거죠. 어떤 영양분이라던가 아니면 노폐물, 이런 물질 교환에 세포의 표면적이 좀 모자라. 그래서 분열을 이렇게 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포가 살아가는 그 때가 간기야, 간기. 간기가 더 길어요, 분열기보다. 간기가 길고 분열기가 되면 분열하는 거고. 분열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딸 세포가 모세포까지 자라난 다음에 또 분열하는 거고.
자, 그런 분열을 마친 딸 세포가 생장하여 다시 분열할 때까지의 기간을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지. 세포 주기. 세포 주기는 이제 G1기가 있고요. G1기 때는 자기 세포 구성 물질들 합성을 하는 거죠. 세포 소기관 이런 거 늘어나는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세포가 성장을 하는 시간이 되고, S기가 되면은 이제 분열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S기가 되면은 DNA를 복제를 합니다. S기가 끝나면 DNA 양이 2배가 됩니다. 예. 염색 분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분체는 아니니까, 아직은 이제 염색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DNA 양이 2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G2기가 되면은 이제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같은 거, 예, DNA는 이미 S기 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G2기 때는 분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이거 다 합쳐서 간기입니다. 간기. 간기는 사이간자죠.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 그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분열기는 M기라고 하고요. 분열이 일어나면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예. 동물 세포는 세포질 함입으로 세포질이 분열되고,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 형성돼서 분열되고,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자,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간기 때는 세포가 생장하고요. 뭐 지원기, DNA 복제하고, S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열기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핵분열이긴 하죠. 이게 핵분열.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세포질 분열 시작된다, 이렇게 써있네, 말기에. 아무튼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고,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간기 때는 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되며, 각 염색체에는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방추사가 동원체 부위에 부착한다. 뭐 요런 게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중기 때는 이제 가장 짧은 시간인데요. 방추사가 부착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적도면이라고도 하고, 그때 배열을 하는 거야. 예. 가장 짧습니다, 이 시기가. 그 중앙에 배열하는 게 중기, 그 다음에 염색 분체들이 끌려갑니다. 예.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인가? 같긴 한데 얘 둘이 상동 염색체 같은데 아니네. 예,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아니군요. 아이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 둘이 상동 염색체고 요 둘이 상동 염색체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끌려갔어요. 이제 말기가 되면 응축된 염색체가 풀어지고, 예, 핵막이 나타나며 세포질 분열이 시작이 되고, 요렇게 세포질 분열이 되는 건 이제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되는 거죠. 동물 세포는 이런 식으로 세포질 분열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죠. 체세포 분열이 되면 모세포와 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개의 딸 세포가 생기는 건데, 대립 유전자 구성이 같다.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세포 주기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S기, 세포 주기에 무슨 기에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M기라고 쓰셔도 되고 분열기라고 써도 되고. 자, 체세포 분열 전기에 핵막이 사라지고 말기에 핵막이 다시 형성된다. 맞죠? 체세포 분열 후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때는 감수 분열 1기 때, 감수 1분열일 때 상동 염색체 분리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식세포는 좀 체세포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좀 특별한 세포이죠. 정자나 난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염색체의 수가 일정하게 보존이 되려면 반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그 아빠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 중에 23개씩만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자 난자 만나서 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뭐 인간이 태어나지. 적어도 만약에 저게 46개 다 물려주면은 뭐 인간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감수분열이라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감수분열이 일어나는데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거죠. S기 때 DNA 양을 복제를 해서 2배로 늘려놔 먼저. 그 다음에 1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EN이었던 애들이 N으로 핵상이 변해요. 그게 이제 염색체 수가 감소하는 거죠, 절반으로. 그 다음에 2분열이 바로 일어나는데 이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N개에서 N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 염색체 수는 안 변하지만 뭐 DNA 양은 반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자, 간기 때에 세포 성장하고 DNA 복제해 놔요. 2배로 이제 복제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시작이 되면 전기 때 특별하게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해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이게 염색체 하나인데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접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네가 이게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된 다음에 배열을 하죠, 중기 때 중앙에. 그 다음에 서로 반대쪽으로 가져가. 그러면 이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염색체가 EN이었던 애가 N으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시작하고, 아무튼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간기 없이 바로 2분열이 시작되는데 방투사가 염색체 분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배열된 다음에 이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요런 애가 따로따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N개가 N개로 되는 거고, 근데 DNA 양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자, 그림 보면서 다시 하면 지금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처음 보입니다. 감수 1분열 전기 때. 후기 때 이가 염색체 중앙에 배열되고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서로 다른 딸 세포로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지금 이 하나에 염색체가 몇 개 있는지 세야 되면 하나, 2개 있는 겁니다. 지금 요 하나에 염색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요렇게 핵상은 EN에서 N으로 바뀌고 염색체 수는 4개에서 2개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거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염색체 수는 N에서 N으로 안 바뀌어요. 수는. 근데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DNA 양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거 충분히 다 아는 내용들인데,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감수 1분열에서 핵상이 EN에서 N으로 줄어드는 거야. 1분열에서. 2분열에서 줄어드는 거 아니다. 감수 1분열과 2분열에서 2분열 사이에 S기가 존재한다. 존재 안 해요. 1분열, 2분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S기에서 DNA 양을 2배로 늘려 놓은 거고요.
감수 2분열에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1분열에서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 분리.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넘기시고 탐구자료 살펴보기. 이게 이제 핵 같은 게 보이는 거는 아직은 요거는 간기인 거고요. 그 염색체가 지금 보이는 거고요. 적도면에 배열되었다가 원래대로 다 반쪽씩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각각의 딸 세포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2N에서 2N으로 되는 거고 지금 4개의 염색체가 있었는데 4개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체세포 분열. 이런 그림은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특별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1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거야. 이게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인데 이게 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데 2분열 시기에는 그때는 이거는 N에서 N으로 염색체 수를 하나 둘 셋 넷을 세시는 게 아니에요. 염색체는 지금 2개입니다. 하나 2개, 요것도 2개, 요것도 2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의 딸 세포가 생기고 이거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색깔 칠해진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염색체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쌍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종류가 요런 두 종류네요. 잘 보면 요런 애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무작위적 배열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요렇게 배열되지 않고 반대로 배열됐다가 분리가 되면 지금은 2종류긴 한데요. 총 4종류의 딸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감수분열이 일어나면. 자, 아무튼 체세포 분열은 감수분열이랑 똑같이 간기 때 DNA 복제 1회가 일어나고요. 핵분열은 1회고 상동 염색체끼리 접합, 이가 염색체 말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고요. 체세포 분열일 때 딸세포는 나중에 2개 만들어지고 2N에서 2N으로 뭐 핵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2N에서 2N으로. 감수분열은 총 4개 만들어지고 2N이었던 애가 N으로 바뀌고요. 자, 핵분열은 총 2회 일어나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 후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요. 1분열일 때 상동 염색체 분리, 2분열일 때 염색 분체 분리.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많이 또 문제가 나오죠. S기 때 DNA 양이 2배가 됐다. 그러다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이제 서로 갈라지니까 이런 식의 DNA 상대량 변화가 나타나고요. 감수 분열일 때는 G1기, S기 때 이게 이제 1분열 말기 때 절반은 줄어들고 2분열이 또 되면 또 절반 줄어들고 그럼 이제 0.5까지 가지 이게 원래 있었던 DNA 상대량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감수 분열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핵분열이 1회 일어나고 염색체 분리가 염색 분체 분리가 되며 감수 분열에서는 핵분열이 2회 일어나고 모모가 분리된 후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핵상이 2N인 모세포가 체세포 분열하여 형성된 딸세포의 핵상은 2N, 체세포 분열이니까 똑같은 거고요. 자, 2N인 모세포가 감수 분열하여 형성된 딸세포 핵상은 N.
체세포 분열에서 이가 염색체 형성되는 거 아니고, 감수 분열 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로 배열된 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해당한다. 맞아. 밑에 있는데 안 읽었네요. 다시 봐봐. 같은 생물종이라도 한 형질에 대해 개체마다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달라 표현형이 다르다.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어떤 변이 같은 게 있다 이거죠. 예. 사람의 다양한 피부색이나 고양이의 털무늬 이런 거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후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염색체 조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무작위적으로 배열됐다가 갈라지는 거죠. 옆에 그림이 잘 있군요. 예. 자, 잘 봐. 뭐 이게 멘델 유전 법칙하고 이럴 때도 이런 유전자형을 썼잖아요.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은 라지 A, 라지 A를 가진 그런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쪽은 스몰 a, 스몰 b죠. 예.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일 것 같지만 배열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했는데 얘네가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b로 해도 돼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줄 쓸 때, 처음에 줄 쓸 때.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면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 얘는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총 여기에서는 4개의 그런 유전자 조합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사람이 염색체가 두 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쌍 있으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개인데 사람은 23쌍 있어요. 23쌍. 그러니까 유전자의 그 만약에 어떤 정자가 전체 2 곱하기 23승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엄청 많은 거죠. 얼마일까요? 하여튼 엄청 많은 거죠.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안 생기는 거고, 물론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유전자에서 분열 과정에서 유전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발생이 일어나니까 걔네들은 똑같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정자가 2 곱하기 23가지 종류, 난자가 2 곱하기 23가지 종류, 그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뭐 요 정도의 다른 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예. 생식세포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다양한 형질의 개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환경이 변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는 특별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기 쉬웠었는데, 환경이 변해도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개가 살아남으면 되니까 멸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자,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이 요렇다. 그럼 요 애들이 서로 이제 무작위적 배열했다가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그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 애, 이렇게 있는 애, 이렇게 있는 애, 이렇게 있는 애. 분배 법칙 쓰시면 되죠. 분배 법칙. 라지 A, 라지 B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B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이렇게 4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사람은 감수분열 시 상동 염색체에
무작위 배열과 독립적인 분리에 의해 유전적으로 서로 다른 2의 23종의 생식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감수분열 시 한 상동염색체 쌍의 분리는 다른 상동염색체 쌍의 분리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거 맞아요. 따로따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다양한 형질의 개체들이 존재하므로 환경이 변하더라도 쉽게 멸종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활동 내용이고요. 자, 만약에 요런 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이 둘 중에 하나 오는 거잖아. 두 번째 자리에 이 둘 중에 하나 오는 거잖아요. 이 경우의 수죠. 세 번째 자리에 이 둘 중에 하나 옵니다. 이 전체 8가지의 생식세포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 쌍의 상동염색체 모형을 이용해 감수분열 과정을 표현하면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을 가진 8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죠. 2의 세제곱. A와 스몰 a, 라지 B와 라지 스몰 b, 요런 세 쌍의 상동염색체 모형을 이용해 감수분열 과정을 표현하면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이것도 8종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요런의 한 종류, 요런의 한 종류, 요런의 한 종류, 요런의 한 종류, 그쵸? 총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종류가 형성이 된다. 상동 염색체 모형을 이용해 감수분열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 조합의 다양한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았다. 맞죠?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2점 테스트로 1번부터 127쪽에 20번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 1번에서 20번 풀어오기 숙제를 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